토마토 여론조사 한번 보겠습니다.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도 보면은 이렇게 민심이 좀 왜곡이 안 되는 형태로 이게 잘 나오는 여론조사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이제 화요일 날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윤석열 지지율 긍정 32.0, 부정 62.9. 뭐 더블 스코어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요. 나 이거 여론조사 이야기할 때마다 데자뷰를 느껴서 좀 허무할 정도 이런 느낌이고. 자, 지금 32.0, 62.9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 뭐가 있었냐면 김건희 명품백 논란이 의제에 올라갔어요. 김건희 명품백 논란 자체를 어떻게 보느냐예요. 그러니까 백을 받은 게 문제냐 이런 게 아니고 논란 자체를 어떻게 보느냐인데 뇌물 성격이 짙어서 부적절한 처신이다. 잘못됐다 53.2. 김건희 망신 주기 위한 공작이다 27.0. 윤석열 지지율보다 김건희를 지키려고 하는 숫자가 더 한 5% 정도 적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하는 것처럼 김건희가 윤석열보다 비호감도가 더 높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기는 이 논란은 지금 민주당이 이제는 좀 세게 치고 나갈 일주일 지났기 때문에 그런 의제도 있고 빠르면 이번 주 안에 김건희 특검이 통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논란은 정말 시적절하게 잘 터진 게 아니냐. 알아서 본인이 참 터뜨려 주시고 좋아요 참. 네,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대단해요. 어떻게 줄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받을 생각을 하는지 정말 네. 그것이 불법적인 거, 인사에 개입하는 그러니까 그 보도에 따르면 인사 개입하는 것이 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불법적인 것도 모르고 지금 국정운영에 개입하는 것인가? 이건 수사가 필요합니다. 수사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맞죠. 네. 네. 이건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수사하면 이게 됩니다. 정말 싸게 끊어주려고 김영란법 위반으로 가더라고요. 싸게 끊어주려고. 이건 뇌물이죠. 뇌물. 뇌물입니다. 그렇죠. 아, 이게 뭐 대통령 영부인은 뭐 선출직이 아니라 그러는데 그러면 왜 이 영부인을 뭐 이렇게 관리하는 제2 부속실이 있었겠어요. 대통령하고 한 몸으로 보는 게 맞지. 그렇게 생각하면 대통령실에 안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밖에서 혼자 대통령 임기 동안 따로따로 살아야 됩니다. 경기도의회 압수수색 또 들어갔잖아요. 40명 수사관들이 몰려가가지고 이거 전 대표에 관련된 것도 이렇게 지금 뭐 법한이 뭐냐 하면서 압수수색 들어가는데 아니 이거 뇌물 받은 거 있다 하잖아요. 대통령실에 보관소인가요? 거기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왜 압수수색 안 합니까? 무슨 보관소. 지네들 1년이 1년간 넘었는데. 넘게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뭘 얼마나 많이 받아서 중요한 건 보관소까지 받았다는 있어? 거죠. 중요한 건 받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받았으면 보관소도 있냐 질문도 있지만 네. 얼마나 많이 받았으면 받은 걸 까먹어? 참 어처구니가 없어갖고. 오늘 여론조사에서 내년 총선 제1당은 뭐 이렇게 물어본 질문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민주당이 52.9, 국민의힘이 34.9인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정당 지지율 민주당 45.3, 국민의힘 34.0. 일단 이것은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에요. 다음에 그럼 내년 총선에 성격은 어떻게 될 거냐? 정권 견제 소위 말하면 정권 심판 선거다. 47.3이고요. 정권 안정 33.9입니다. 정권 안정을 위해서 국민의힘 찍어야 된다. 정권 견제를 위해서 민주당 등 야당 찍어야 된다. 이것도 지금 14%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내년 총선 국회 제1당은 누가 될 것 같냐? 이렇게 되면 더 벌어져요. 18% 차이가 나잖아요. 이건 아마 박진영 부원장이 잘 설명해 줄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한지를.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현실과 실현 가능성인데 이게 보통 이제 정당 비례 투표하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는 이기는 당이 37% 이런 것밖에 안 나와요. 근데 지역구 투표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민주당이 49%, 51% 돼요. 그리고 국민들이 전략적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아까 이어 나왔던 정권 안정론이냐 심판론이냐 따라 가지고 그래서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52.9% 평균 받는다. 저게 그런 뜻으로 나와요. 이런 측면도 있죠. 내가 국민의힘 지지자지만 내년에 일당은 민주당이 될 거야 라는 생각 가진 사람들이 국민의힘 쪽에 많아지면 그 사람들 투표장에 안 나오는 거죠. 네. 어차피 질 거야 이런 생각이. 여기 소위 말하면 대세론. 적극 투표층이에요. 대세론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이게 원래 지지율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적극 투표청이니까. 그러면 이제 민주당 지지층 쪽에서는 물론 우리 같은 사람들도 계속 선동을 하겠죠. 투표장에 나가야만 이라는 전제를 달겠지만 사기가 올라가는 측면이 있는 거죠. 야, 민주당이 우리가 투표만 하면 무조건 민주당이 이긴데 저쪽에서 포기하는 사람이 속출하게 되는 이 구조인데 이게 지금 52.9, 34.9니까 18% 정도 차이. 이것은 달리 말하면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득표율이랑 아주 비슷한 이런 느낌이다. 물론 전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투표장에 나갔을 경우에요. 근데 왜 우리가 이길 것 같으니까 나는 안 나가도 되겠지 하는 사람 사실 없잖아. 없어.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보통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 하잖아요. 밴드웨건 현상 이야기하고 언더독 현상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밴드웨건은 뚱땅뚱땅 밴드 치니까 대세론 따라서 가는 게 우세한가 아니면은 사회적 이제 우리가 불리하다고 하니까 우리 쪽이 결집하는 게 좋은가 언더독 현상인데 밴드웨건 현상이 대세적 주류적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긴다고 하면 이기는 거예요. 진다고 하면 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다만 이긴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쉽게 편하게 이기니까 많이 차이 나오니까 나오지 마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조금 근소하게 맞아요. 이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엄살론. 그렇죠. 엄살로 근소하게 이기는 것 같으니까 힘을 더 보태주십시오. 이게 전략적으로 제일 좋아요. 근데 지금 이번 투표의 가장 중요한 지점은 윤석열이 매우 못하고 있다인 것 같아요. 지금 미디어토마토에서 매우 못하고 있다가 국민은 52.9%, 약 53%가 매우 못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윤석열의 부정평가 전체는 62.9%니까 약 10% 정도의 국민들은 잘못하고 있어 정도지만 사실은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52.9%는 제가 늘상 분석을 해드리지만 요건 탄핵 여론이다.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은 무조건 투표장에 나온다. 그래서 심판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 윤석열 심판선거. 오늘 여론조사 민주당이 일당 될 거야. 52.9%.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52.9%예요. 똑같이 일치하잖아요. 자, 그다음에 관련해서 지금 이번에 총선 출마하겠다고 실패한 정권의 장관들 기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 누구지? 추경호? 우리 추경호가요. 예산안 심사도 안 끝났어. 그렇죠. 근데 지 출마하겠다고 튀어나오는데 후임이 또 대통령실의 최상목이야. 아니 추경호인데 왜 나오지? 지역구도 대구인데 천천히 나와도 될 것 같은데 참 그 공직자로서 정부 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도 없는 사람이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그 장관들 중에 임명된 지 3개월 만에 나온다는 썰이 있는 놈이 있어. 이게 말이 돼? 누구예요 그게? 지금 사진을 한번 띄워주세요. 사진 한번 띄워줘봐요. 요거는 이제 지금 이번에 이제 임명된 사람들이고 저기 있잖아 박명구가 지금 산업부 장관인데 임명된 지 3개월 만에 총선 출마한다고 나오는 게 지금 민주당 말처럼 말이냐 막걸리냐? 그 장관 시켜준 이유가 국정을 운영하라고 시켜준 게 아니고 감투 하나 쓰고 대충 시간 때우다가 총선에 나가라고 스펙 쌓기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 정부 자체가 국정을 잘 운영하겠다는 기본 생각이 없고 전리품이기 때문에 권력은 장관 자리는 내 친한 사람, 내 말 잘 듣는 사람한테 나눠준 거예요. 저 사람들 벌써 지금 그거 나오고 있던데 뭐 위장전입 같은 문제들이 슬슬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대부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최상목 정도를 빼고 나면 최상목도 말리진 사람은 아니야. 이 사람들로 인해서 논란을 줄이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장관 막 6명에서 또 추가로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9명 이상이 청문회를 하면 지지고 볶을 텐데 정상적인 인간이 전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청문회 하면 뭔가가 계속 터져요. 근데 아무것도 한 거 없는 무능력한 장관들이 뭐 우리가 말하는 원희룡이나 추경호나 이런 장관들이 총선 나오겠다고 스펙 쌓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번 선거는 윤석열 심판 선거야. 같이 간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대구 경북 정도 나가지 않는 이상 대부분 떨어진다고 봐야지. 근데 원희룡이나 추경호가 기존에 정치하던 행태는 그나마 멀쩡했거든요. 예, 윤석열 정권에 가서 일을 하니까 같이 이제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7.18라는 게 뭡니까? 일제강점기에 일제의 통치에 동조해 준 사람이거든요. 그 똑같이 되는 거예요. 부일 세력인 건데 제가 농담 비슷하게 이야기하는데 7.1 임명사전 만들었듯이 윤석열 정부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검찰 독대 친윤 임명사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보수권 진보권 간에 앞으로 정치권이라든가 공적인 영역에서 활동하지 못할 정도로 망신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쉽게 표현하면 지금 망한 정권 같은 경우는 다 순장조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들 명함을 내밀어. 윤석열 정권의 무슨 장관이었다고. 성과가 있어야지. 추경호가 나갔는데 경제가 역대급 지금 최악이잖아요. 근데 지가 나가서 나 장관 출신이니까 찍어달라고 하는 게 국민을 속이는 거지 뭡니까. 야 진짜 야, 3개월 만에 총선 나간다고 그만둔다는 물론 저게 이제 기다 아니다 논란이 꽤 있긴 하네요. 박문규 산업부 장관 같은 경우는 어처구니가 없고요. 하나 더만 짚어볼게요. 이번 선거에 거부권 행사한 거 있잖아요. 이준석이 요거 계속 설파를 하거든요. 거부권 행사하는 이야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국민들이 야당을 찍어줄 수밖에 없다. 왜 이제 선악 프레임 제가 항상 말하는 내가 소수가 다수가 되려면 소수가 선이어야 되고 다수가 악이어야 돼요. 그게 노무현 대통령의 일종의 대통령 후보가 된 과정이랑 똑같거든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거부권이라고 하는 막강한 권한을 써버리니까 만약에 국민의힘이 여당이 되면 더군다나 윤석열 부정평가가 60%가 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찍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지금 이준석이 설파하고 다닌 논리고 저도 동감하는 얘기입니다. 총선에서는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 지금 도이치모터스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거잖아요. 이준석이 도이치모터스 특검을 받아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결국은 도이치모터스 특검이 뇌관이라는 것을 이준석도 알고 있고 지금 이준석이 간보고 있잖아요. 당은 하나 만들어 놓고 다시 윤석열하고 빅텐트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세력과 또 다른 영역으로 빅텐트를 칠 수도 있고 도이치모터스 특검의 여론의 향배를 보겠다. 이건데 자기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하나 조건을 거는 측면도 있고 그걸 더 증폭시키기 위해서 이 거부권 이야기를 제가 보기에는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도이치모터스 특검은 또 거부권 행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김건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럼 본인에 대한 특검인데요. 거부권 행사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왜 대군대에 지금 추경호 일찍 내려가냐 그 얘기 저도 그런 생각 들었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여기저기 좀 확인해 본 결과 그들 내부에서도 좋은 자리 빨리 차지하고 가고 싶은 게 있다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들끼리도요. 혹시 이럴 때 네. 내가 보기에 이 코멘트 하나 더 나온다. 그래서 낙선하고 떨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네. 다시 입각시키거나 대통령 비서로 드릴 가능성이 높아 얘네들은. 그럴 가능성 많다고 봐요. 진짜. 낙선 나온 사람 다시 불러요? 가능성 미리 이게 엉망진창이다. 이게 했어요. 옛날에 군사 정권이 그렇게 했어요. 아. 군사 정권이 가고 싶은데 다 가는 거야. 지금 내 친한 사람들 다 챙겨놓고 이게 제가 말씀드린 이건 전리품이야.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내가 이재명과 싸워서 얻은 내 전리품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은 적장이니까 내가 죽여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무엇을 상상하든 항상 그 이상이기 때문에 상식이 없고요. 진짜 중요한 문제는 국민의힘도 똑같은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데 사람이 영입이 안 됩니다. 질 선거를 누가 나가 인생 망치려고. 근데 국민의힘이 지는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이 너무 못해서 역대급 지지율 바닥을 헤매고 있어서 보험 요건 장관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사람들 자체가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돌려막기 계속 하는 거예요. 아니 권익위원장을 검사로 임명하더니 그 권익위원장을 다시 방통위원장 쓰겠다고 하는 이런 정권 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근데 방통위원회 방통위원장 하면 무슨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 나올 거야. 김홍일 방송 출연한 적 있다. 그래서 방통위원장 시키려고 한다. 아니 간단해요. 방통위원장을 왜 시켜주냐면은 권익위원장하고 급도 비슷하고 월급도 비슷하대. 엄마. 가서 몇 년 있다 와. 제가 보기 이런 사고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영입이 안 되는 이유가 전에 제가 팩트가 틀렸었던데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나라당에 누가 들어가냐 한 말은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더만. 새날 정말 애청자하신 흐르는 강물님이 네. 천정배가 10여 년, 그러니까 10몇 년 전에 한 말이에요. 나는 그게 노무현 대통령의 말인 줄 알았더니 어쨌건 누가 했건 간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나라당에 어떻게 들어가냐 이런 이야기요. 근데 그 말이 그 말인 거죠. 정상적인 사람들 우리가 왜 장미란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실망하겠어요. 어쩌 국민적 영웅이었던 사람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부동산 투기한 그게 그냥 넘어갈 사건이 아니에요. 개발정보 알아서 진짜 맹지 사서 땅값이 한 1,000배 올려버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러고 있었던 거야. 그랬는데 6개월 만에 5개월 만에 총선 출마하겠다고 나온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이거 좀 심하잖아.
이게 한국의 보수가 어느 순간에 망가져 버렸어요. 사실 한번 보시면요. YS 정권, 그 다음에 이회창 총재 시절에 한나라당 이보다 훨씬 낫어요. 근데 언제부터 망가졌냐면은 MB가 집권하고 난 이후에 뉴라이트들이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완전 망가지는 거예요. 뉴라이트라는 게 특정한 황당무계한 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거기에 과정을 생략하고 목표에 종속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무슨 짓을 해도 괜찮은 거야. 이념적 목표가 생기니까. 그때부터 보수라고 하는 것은 노블리스 오블레주도 지켜야 되고 온정주의도 있어야 되는 이런 걸 다 버리는 거야. 뉴라이트를 실천시키기 위해서 상대는 또 때려 죽여야 될 사람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보수가 완전 망가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주 심리학적으로 내밀한 분석을 해보면 윤석열은 사실상 쫄아 있는 쫄보예요. 왜? 내 스스로 나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쫄아 있음이 굉장히 배타적으로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을 뭔가를 임명하는 것 자체까지 못하는, 진짜 내가 믿었던 사람 검찰에서 손가락에 꼽는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다 못 믿는, 국민의힘 인사들도 못 믿는, 다 못 믿는 이런 구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문호를 개방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용기 자체가 없는 인간.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짓 하고 있는데, 어쨌건 총선 때 이 무대포 거부권은 프레임 만들기 딱 좋잖아요. 거부권 저렇게 행사하는 사람한테 국민의힘 다수당 만들어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이게 통하려면 윤석열 지지율이 50%는 항상 넘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53% 정도가 윤석열이 매우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구조 속에서 거부권까지 행사하면 이런 심리가 생겨요. 200석 만들어줘라. 그런 심리 생기는 거죠. 지금이야 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미리 꺼낼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구조 속에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노라고 외치는 사람이 없어요. 부산 엑스포 우리 참패합니다라고 몇 명이 보고를 했다잖아요. 근데 소리 질러갖고 쫓아냈다잖아요. 이런 인간인데 뭐 뭘 바래. 우리는 진짜 고맙지. 정신 차릴까 봐 얼마나 걱정했는데. 아이고. 그리고 나서 결과를 보고 너무나도 뭐 놀랬다 이런 보도가 또 나왔었는데 참 어느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이긴다고 확신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옆에 있는 그 참모는 진짜로 그 저 옛날 조선시대 같으면 참수감이잖아. 광화문 광장에서 참수해야지. 말이 됩니까 이게. 아, 그러니까요. 부산 엑스포도 무슨 49대 51이다. 뭐 이렇게 막 언론 보도도 같이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총선이요 많이 남은 게 아니에요. 딱 4개월 남았어요. 지금부터는 몰아칠 수밖에 없어요. 민주당 내에서는 이미 현역의원 평가 들어갔어요. 현역의원 평가가 들어갔고 그러다 보면 이제 경선이 막 이제 경선 룰 확정이네 뭐래 뭐 하다가 보면은 12월 지나고 1월 지나고 그러면은 이제 이미 공천자 나오기 시작하고 저쪽에 전략 공천하네, 단수 공천하네, 뭐 경선하네 막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다가 하다가 공식 선거운동일 들어가서 선거운동 막 길지도 않아. 15일밖에 안 돼. 그리고 사전 투표할 거고 그다음에 본 투표할 거고 출구조사 나올 거고 그리고 투표 결과 개표 결과가 나올 거고. 아이고. 금방입니다. 금방. 그리고 나서 개표 결과에 윤석열이 막 진짜 막 야 이거 이러다 나타냈대 있구나 싶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뭔 짓을 할지 사실 잘 모르겠는. 그러니까 평상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학 숙제 한 달 내내 안 하다가 마지막 날 하는. 제가 봤을 땐 윤석열이 쓸 수 있는 카드는 현금 살포하는 걸 텐데 그 입장 바꿀 수 있겠나? 재정 건전성 뭐 어쩌고저쩌고 하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이제 검찰 동원해가지고 최대한 탈탈탈 털 거예요. 네. 뭐 그거 최대치로 해서 이제 해결하겠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지금 검찰 내부에도 이야기를 들으면 뭐 지칠 대로 지쳤다고 하더라고. 아 그리고 먹히지도 않아. 네.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 뭐 김용 부원장 유죄 판결 나왔잖아요. 금방 분석되고 야, 이 판사의 문제구나. 요건 들어보면 2심 가면 무조건 무죄 사안이다. 이쪽이 동의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경기도청 압수수색하는 거 보면 또 정치 보복하고 있네. 이 프레임 속에 놓여 있는데 본인들이 프레임 안에서 갇혀가지고 허덕거리는 걸 본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본인들만 되게 몰라요. 신기하지 그게. 본인들이 모르죠. 왜 한국 사람 특성이요. 정말 악랄한 놈이 개과천선하잖아요. 마음이 풀려요. 근데 얘는 안 되잖아 지금. 아이고 참 걱정되네 진짜. 자, 이 이야기 여기까지 하시고 자 김로마노님. 이낙연 전 대표 옵티머스 앤 라임에 엮여서 검찰의 협박 회유받고 있는 건 아니겠지요.
뭐라고 내가 답을 할 수가 없네. 김노만호님, 박진영 교수와 이경 대변인의 국회 입성을 기원합니다 하셨고요. 감사하다고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회 방했죠 지금. 다음에 정은아 서초동 계집의 미사일 한 방만님. 아 이분 닉네임 좀 위험해. 내가 읽기도 그래. 어쨌든 감사해요. 이경 대변인님 내년 4월달에 국회의원이 사주는 유성 순두부 먹고 싶어요. 아, 유성의 순두부가 유명해요? 유성 네. 잘 모르는구나. 안 먹어봤구나. 저 표정 봐. 근데 지금 보니까 얼굴이 많이 아이였다. 진짜 고생 많이 열심히 해놨다. 하고 있는데 참 힘들어요. 제가 해도 해도 부족해요. 지난 총선 때 6kg 빠졌거든요. 아. 예, 힘들어요 진짜. 근데 저 다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시간이 좀 남아서 이상민 의원 탈당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최소한 본인 원래 육선 도전 그게 일성이 뭐였냐면 자 의장하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때부터 참 어쩌다 이렇게 망가지셨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본인이 정치적으로 이익을 찾기 위해서 사람이 본인이 선택하는 거라고 해도 그렇게 많이 양보해서 좋게 봐도 최소한 내리 유성을에서만 5선을 했어요. 20년 동안 선택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개딸이니 민주당 고쳤을 거 없다. 그렇게 말하기 전에 본인한테 표를 준 지역 주민들한테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는 맞아요. 해야죠. 그 한마디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는 정치할 때 이제 인간성과 좀 연결을 요즘에 많이 하게 되는데요. 사람이 글러먹으면 그 사람이 하는 정치도 글러먹은 겁니다. 글러먹. 네. 참 그래서 뭐 같은 당도 아니니까 마음대로 해. 네. 참 인간미가 너무나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그래도 그분을 지지했던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미안해야죠. 당을 네. 떠나면 미안해야죠. 어떻게 한마디도 없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본인이 민주당 아니었으면 당선될 수 있는 사람들 거의 없다니까요. 왜 저런 식으로 진짜 먹던 우물에 침 뱉고 가는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당원들 욕하고 간 거잖아요. 저는 뭐 요새 우리 이제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그만하자 이런 이야기 정도 나오는데 동일 지역구가 아니더라도 3선 이상 국회의원 안 해도 된다고 봐요. 3선 이상 국회의원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기본적 권한이 생각보다 별로 안 돼요. 우리나라가 이제 모든 것이 집행부 중심이에요. 정부도 중앙정부 중심인 거고 네. 지역 정치도 가보면 광역단체장 중심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국회의원이 크게 할 일이 없어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한 3선 하면은 저는 다 정치 그만하는 게 맞다고 봐요. 본인이 3선 정도 했는데 대선 주자다. 아니면 내가 뭐 도지사 정도 한다. 뭐 이 정도면 모를까. 그리고 당대표 한다. 이 정도면 모를까. 그냥 국회의원을 직업을 하는 사람들은 3선 이상 안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냥. 그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 지역에서 구청장 한 3번 하고 네. 그리고 시장도 하고 근데 시장 떨어졌어. 네. 그럴 때 선거 있을 때마다 나와서 또 국회의원 하겠다 하는 그것도 사람 나 좋지 않아요. 진짜 싫거든. 그것도 좋지 않아요. 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봐요. 이경 한번 비춰봐요. 저 말고. 저 이경 얼굴이 유성을 사람들 옆에 이경 옆에 이상민 얼굴을 놓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부끄럽죠. 무슨 말 본인은 부끄럽겠지만 그 지역에서도 무려 20년이에요. 20년 동안 정말 이미지상 막 노욕 가득 찬 구태 정치인 그 얼굴 안에 자기 지역의 간판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 이미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사실 이상민보다 이경이 컨텐츠가 못난 게 뭐 있어요. 그냥 그 사람들은 자기 기득권 스펙을 갖고 자기 지역 토의 역할을 했던 거잖아요. 저는 바꿔내야 된다고 생각해. 맞습니다. 간판의 이미지가 바뀌는 거잖아. 유성에는 이렇게 젊고 신선하고 스마트한 사람이 있는 게 몰라. 이미지상.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계속 뭐 비치니까 민망하네요. 전에 판사였니 변호사였니 이게 뭐가 중요해. 맞아요. 지금 어떤 분이 이제 박진영 너도 해봐라. 삼선도 능력이야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국회의원이 되고 나잖아요. 그 다음 목표가 뭔지 아세요? 그 다음에 또 국회의원 하는 게 목표야. 그래 뭐 나라를 살리겠다. 지역을 어떻게 혁신적으로 바꾸겠다. 이런 거 없어요. 당선된 다음 날부터 다음 선거운동해.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현실이에요. 헐. 그러니까 이거 3선 이상 할 필요 없어요. 자체가. 저도 자, 이 이야기는 3선만. 여기까지. 3선만. 먹던 누물에 침 뱉고 떠나면요. 일단 물을 다 퍼내고 다시 지하수가 올라오게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자, 어쨌든 유성 순두부 꼭 사주세요. 당선되시면. 당선되면. 김대현 TV님. 유성에 많은 네. 맛집 많아서 아까 좀 그랬으면 맛집 많아요. 와주세요. 자, 알겠습니다. 김대현 TV님, 박진영 교수님, 이기영 부대변인 응원합니다. 교수님 내일 고양시에서 봬요. 새날들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아, 내일 명쾌통계. 예, 명쾌통계. 명쾌통계는 내일 새날 채널에서 7시부터 준비를 네. 해드립니다. 자, 김대현님 감사해요. 나 김대현 난 제일 좋아. 김대현 누군지 아는 사람 다 알아. 자, 여기까지. 자, 새날 구독, 뭐 멤버십, 뭐 ARS, 좋아요, 뭐 알람 설정, 뭐 하실 수 있는 거 다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새날이 최근에 가장 필받고 있죠. 구독자 엄청 빨리 늘어나고 조회수 엄청 빨리 늘어나고 최근에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 진영에서. 진작에 인정받았어요. 민주 진영에서요. 민주 진영 박진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